네,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정상식 실용이라는 국정 운영 원칙하에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신용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예, 대변인님, 공정상식 실용 이거는 잠정 확정된 건가요? 거의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발표만 아직 정식으로 안 된 거고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그 공정상식은 뭐 충분히 말씀을 해오셨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새 정부에서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선인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 또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이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 들어있고, 또 하나 이제 실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을 챙기는 거잖아요. 경제적 환경도 안 좋고, 또 앞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그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생을 먼저 챙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다음 달 10일인데요.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뭐 청와대 개방 행사도 연다는데. 예, 그러니까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그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6대 국정 목표도 정해졌고, 그것도 이제 상식이 뭐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네. 이 안에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의미가 담겨 있군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건 민간 주도로 확실하겠다. 예, 뭐 약간 그렇습니다. 좀 다른 워딩들이 보이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국정 목표를 만들 때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의도하는 바들을 집어넣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외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리고 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렇게 6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게 이제 4대 기본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본 부문의 요번의 특징이 미래하고 지방시대를 추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래 쪽은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창의 교육, 뭐 탄소 중립 문제, 그리고 이제 청년들 문제, 이런 거를 묶어서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를 설정한 거를 이제 미래 분야로 넣었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방 시대라는 걸 추가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지역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방 시대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아젠다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님이 이제 오늘 발표를 하실 건데,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의제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가면서 또 의견 수렴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자, 그런 의미로 이제 지방시대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1, 그러니까 6대라기보다는 5+1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들이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특위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큰 아젠다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면서 차근차근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지금 특히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워딩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워딩들이거든요. 순차적인 재건축은.
예.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재건축을 빨리 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제 반발을 좀 하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장 워딩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예.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이제 저희 생각했던 거랑 틀리게 너무 그 뭐라 그러나요? 파급 효과가 그렇죠. 아니면 예. 생각하시는 거가 너무 이제 급속하게 전속도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크게 이제 상상을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예. 저희 인수위의 정확한 입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당선인 공약대로 추진한다 하는 게 이제 정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이게 그 공약에 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속한 정비 사업을 하고 특별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언론에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될 거다.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새 정부 내에서는 뭐 첫 싹도 못 들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특별법 같은 것으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을 포함해서 재정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부동산 TF가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약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대선 예.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세전 2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원래 병사 월급은 세금이 없는데 무슨 세전 200만 원이냐. 예. 세금 떼고 나면 그러면 얼마란 이야기냐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예.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 사실은 예.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아직도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당선인이 공약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의지가 무지무지하게 강하시다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예. 어떻게든지 그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런 것은 외교안보분과하고 지금 이제 기획조정분과 경제1분과가 합의를 하고 있어서 곧 확정돼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대변인님도 그 장관 후보 물망에 강력하게 올랐었는데 이게 그냥 언론에서만 그랬었죠. 저는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장관 후보자들 지금 인선하고 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단 말이죠. 인수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이게 인수위에서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리고 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들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검증 그 잣대 중에 하나인 거는 맞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봐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그 원하는 방향대로 그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한편으로만 뭐 도덕성 뭐 의혹 이런 쪽으로만 이제 이렇게 쏠려 있는 거가 저는 이제 옛날부터 조금 불만이었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 검증은 해야 되는 거가 당연한데 그거하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하고 조금 균형을 잡아서 청문회가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올 10일이
뭐 취임식이니까요. 임기가 지금 인수위원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남은 기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인수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5월 10일 날 취임식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지만 아마 이제 그 전에 해체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과정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행 계획을 그때까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뭐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저희가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 정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거든요. 그래서 인수위가 마련된 방안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이 새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과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 고맙습니다. 신용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